안녕하세요. 원진성형외과의원 강진석 원장입니다. 원장님, 요즘에 눈밑 성형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네. 지방 재배치랑 네. 하안검 둘 중에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하안검 수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거든요.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우리 눈밑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 애교살이 있고 그 아래 조금 볼록 튀어나온 지방이 있고 그 아래 눈물 고랑 주름이 생기고 그 아래 앞광대에 꺼짐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애교살 아래쪽에 있는 이쪽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된다면 지방 일부를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아래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는 거죠. 위에 있는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눈밑 고랑 주름을 조금 깊었던 걸 좀 연하게 만들 수 있고 볼록했던 부위를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서 보이는 점막, 결막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위를 통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케이스를 보시면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의 사진인데요.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애교살이 있고 그 아래 따로 볼록한 게 조금 보이셨죠? 그래서 그 부위의 지방을 아래쪽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애교살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아래쪽에 볼록했던 게 좀 더 평평하게 보이는, 좀 더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하안검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?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포함하면서 처진 피부까지 개선을 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중년층 이상에서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 지방이 돌출되고 아래쪽에 피부 늘어짐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.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불룩했던 지방을 아래로 좀 재배치해 주면 불룩한 거는 해결이 되지만 늘어진 피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처진 피부를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 처진 것도 개선이 되고 불룩한 것도 개선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젊어져 보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. 남성분의 사진인데요. 아래쪽에 불룩한 것도 있지만 일단 늘어짐이 많이 심하신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지방 재배치도 하지만 처진 피부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펴지게 만들어줘야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고요. 수술하는 방법은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져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게 됩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이랑 그 둘 중에 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불룩한 거를 난 첫 번째로 개선을 해야겠다. 그리고 피부 늘어짐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것이 좋겠고, 만약에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처짐이 같이 생겨서 잔주름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주름이 심해져서 늘어짐이 생긴다면 단순하게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. 하안검 수술 중에서 네. 부작용으로 안검외반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 때문에 좀 걱정돼서 수술하기 무섭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이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안 생길 수는 없는지 궁금해요. 안검 외반은 일단 충분히 예방은 가능한 결과인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집혀지는 겁니다. 안검 외반이 가장 잘 생겨지는 원인들은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를 제거할 때 너무 욕심내서 피부를 많이 제거하게 되면 앞에 피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당겨지면서 눈꺼풀이 뒤집어지기도 하고, 두 번째는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유착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만 세게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도 아래쪽이 당겨질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수술을 할 때 미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조작을 한다든지 소작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유착이나 흉터가 심해지면서 그런 안검 외반이 생기기도 합니다. 안검 외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양각 고정이라는 방법을 시행을 하는데요. 외양각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눈꺼풀의 끝을 여기 바깥쪽에 만져지는 눈을 둘러싸는 뼈에 그 뼈막에다가 약간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. 우리 아래 눈꺼풀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살짝 뒤집어도 뒤집혀지거든요.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도 잘라내게 되고 아래쪽 지방을 당겨지면서 약간 뒤집혀지는 성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눈꺼풀 끝을 바깥쪽에 고정을 해 놓는다면 뒤집혀지는 것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선생님,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네. 이미 안검 외반이 생겼어요.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좀 어떤 방법으로
일단 안검 외반의 텐션 자체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든 어르신들일수록 이 자체가 잘 늘어지기 때문에 외반이 잘 생기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외양각 고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, 근데 만약에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외양각 고정이 되어져 있어도 뒤집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한다든지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아예 아래쪽 조직을 위로 당겨줌으로써 요 사이 거리를 좁혀줘야 뒤집혀지는 현상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젊었을 때 눈밑 지방제 배치를 한 번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좀 처지고 하안검 수술을 또 할 수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가능합니다. 젊었을 때 지방 재배치를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재배치했던 지방이 좀 늘어져서 다시 돌출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처지지 않았던 피부가 처지면서 이런 늘어짐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 재배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피부 처진 양만큼을 절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. 눈밑 지방제 배치랑 하안검 수술하면서 또 걱정되는 게 네. 수술하면 애교살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 사실일까요? 애교살은 오히려 사라지지는 않고요. 애교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속눈썹 아래쪽에 있는 눈을 둘러싸는 근육인데,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근육 자체를 건들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아래쪽 돌출된 지방이 많아서 애교살을 덮고 있다가 지방 재배치를 해줘서 불룩했던 지방이 아래로 내려가면 덮여있던 애교살의 경계부가 좀 더 명확해지고 약간 높낮이 차이가 생기면서 오히려 애교살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술에 의해서 애교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?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